우리와 수지가 신혼여행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난 후 해들병원과 마당집 주변은 평소와 달리 어수선했습니다. 아침이 채 밝기도 전에 마당집에서 강정순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진나영, 너 이게 무슨 짓이야? 강정순의 손이 떨리며 상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목소리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잘못한 게 없거든? 진나영은 여유를 가장하며 흥미로운 듯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이미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나영의 그런 태도는 강정순의 분노를 더 자극했습니다. 헛소리하지 마. 내가 다 봤어. 너랑 원장님이 무슨 짓을 꾸몄는지 내가 다 들었다고. 강정순은 치솟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감히 우리 수지 결혼식에서 그 따위 짓을 하고 너 그걸 다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어? 어림없지. 진나영은 한숨을 쉬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상관없거든. 그냥 오해하는 거야. 진나영의 목소리는 싸늘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진나영의 그 태도는 강정순을 더욱 미치게 했습니다. 오해? 오해라고? 정말 뻔뻔하구나. 너랑 한진태가 꾸민 짓 내가 증거까지 가지고 있다고. 강정순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까지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우리한테 뭐 하려고 그랬는지 다 알아. 내가 도대체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그랬는지. 진나영은 피식 웃으며 눈을 흘겼습니다. 하참. 증거. 무슨 헛소리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런 거 없다고. 진나영은 흥미도 없다는 듯이 손을 털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진나영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정순은 진나영의 그 모습에 더욱 치를 떨며 다가갔습니다. 내 눈을 보고 똑바로 말해. 내가 그날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놓칠 줄 알았어? 내가 한진태랑 무슨 짓을 꾸몄는지 다 내가 알고 있어. 강정순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고 그 눈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여전히 뻔뻔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 정말 뭔지 모르겠네. 이제 그만 좀 하시죠. 증거도 없이 이러시면 난 억울하거든요. 진나영은 발을 털며 뒤돌아섰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래. 강정순은 진나영의 등을 향해 외쳤습니다. 도망가려 하지 마. 네가 한진태랑 짠 거 다 밝혀질 거야. 내가 우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끝까지 갈 거다. 강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진나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뒤돌아보지 않고 천천히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시던가요? 뭘 할 수 있는지. 진나영의 말은 가시처럼 강정순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강정순은 분노로 온몸을 떨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인연 끝까지 봐주지 않을 거야. 강정순은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떨며 진정하려 애썼지만 진나영의 그 태도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고 봐, 내가 내 꼴을 반드시 망가뜨릴 테니까. 일주일 전 수지와 우리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와 수트,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날 모두가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정순이 우연히 결혼식장 바닥에서 휴대전화를 주웠습니다. 이게 누구 거지? 강정순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주인을 찾아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때 진나영이 강정순에게 다가와 무례한 말투로 소리쳤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 건데 왜 훔쳐가세요? 진나영은 팔짱을 낀 채 기세등등하게 말했습니다. 강정순은 진나영의 태도에 당황하며 대꾸했습니다. 훔치다니, 내가 주운 거 돌려주려고 그랬지. 너 어디서 말버릇이 그 모양이야? 강정순은 잔뜩 언짢은 표정으로 진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진나영은 반성할 기색 없이 고개를 치켜들며 더 기세를 높였습니다. 주었으면 얼른 돌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색을 내는 건데요? 진나영은 콧방귀를 뀌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서 내놔요. 그리고 도둑년 소리 듣기 싫으면 조심하라고요. 강정순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도둑년? 너 지금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강정순은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애한테는 그냥 못 돌려줘.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절대 안 줘.
진나영은 코웃음을 치며 강정순을 비웃었습니다. 진짜 그러실 거예요? 내가 사과를 해야만 휴대전화를 돌려준다고요? 진나영은 비아냥거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어디 마음대로 하세요. 나중에 후회할 거니까. 강정수는 진나영의 말을 듣고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정말 버릇없이 군다. 그래, 내 눈앞에서 사과 안 하면 이거 절대 못 가져간다. 진나영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이내 웃음을 터뜨리며 다시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하하, 그깟 휴대전화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괜찮아요. 뭐 그렇게 갖고 싶으면 그냥 가지세요. 전 딱히 상관없으니까. 진나영은 턱을 치켜들고 뒤돌아섰습니다. 강정수는 진나영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끝까지 버티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아. 네가 그렇게 나오면 진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강정수는 진나영이 뒤돌아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음속에선 진나영에 대한 분노와 분명히 밝혀내고 말겠다는 결의가 타올랐습니다. 강정수는 진나영의 휴대전화를 집으로 가져온 후에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결혼식장에서 자신을 도둑으로 몰아세운 진나영의 뻔뻔한 얼굴이 떠올라 속이 뒤집혔습니다. 어디 감히 나를 도둑년이라고 불러. 강정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진정하려고 애를 써도 진나영의 날카롭고 비웃는 말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과. 그걸 봐라. 끝까지 고개 빳빳이 들고 비웃더니 그 꼴로 정말 오긴 오겠어? 강정순의 눈에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불꽃이 서려 있었습니다. 결국 강정순은 진나영의 휴대전화를 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걸 가져가려면 사과부터 해야지. 제대로 고개 숙여서 사과하지 않으면 절대 돌려주지 않을 거야. 휴대전화를 꽉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끝까지 안 나오면 내가 이걸로 증거를 찾아내서 다 폭로할 테니 두고 보라고. 그러나 분노에 휩싸인 강정수는 그 순간 손에 들린 휴대전화를 힘껏 벽에 던져버렸습니다. 아, 몰라. 다 소용없어. 울분을 참지 못한 채 던져진 휴대전화는 벽에 부딪히면서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딱! 차가운 소리가 울렸고 휴대전화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강정수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어머, 내가 이걸 부숴버린 거야? 바닥에 흩어진 휴대전화의 파편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데 분노에 이끌려 벌어진 일이었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에 강정수는 스스로도 당황했습니다. 이제 어쩌지? 그 애가 와서 사과를 하든 말든 휴대전화를 돌려줘야 할 텐데 이걸 어떻게 돌려줘? 강정수는 머리를 긁적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이, 이걸 부숴놓고 사과를 받는다고 해도 난 완전히 꼼짝없이 죄인이잖아. 강정수는 좌절에 빠졌습니다. 이래서 화를 참아야 하는 건데. 강정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그래, 일단 고쳐. 수리하면 문제 없을 거야. 휴대전화를 들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비싸게 굴 필요 없겠어. 고쳐서 그냥 돌려주자. 이 일이 더 커져봐야 수지한테도 안 좋고 나도 골치만 아프겠지. 휴대전화를 다시 보며 강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작 이 작은 물건 하나 때문에 이렇게 속이 뒤집힐 줄이야. 휴대전화 수리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진나영이 그 태도로 다시 나한테 와서 기세등등하게 말하는 꼴은 절대 못 보겠어. 결국 강정수는 급하게 근처 수리점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애가 다시 찾아와서 뭐라 하든 내가 먼저 준비해 두는 게 낫지. 수리하면 그래도 이 꼴 안 보겠지. 강정수는 마음을 다잡으며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진나영은 강정순에게 절대 사과하지 않겠다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고개 숙일 일은 없어. 휴대전화 따위야 새로 사면 그만이지. 진나영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잠깐만, 내 휴대전화 안에 뭐가 있었지? 순간적으로 얼굴이 창백해진 진나영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큰일이야. 아버님과 나눈 대화를 녹음해 놓은 파일이 있었어. 아버님이 현우 오빠를 외면했다는 그 증거가. 진나영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 파일을 발견하면 모든 게 끝장이야. 진나영은 방 안을 서성거리며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여자에게 사과하러 가야 하나? 아니, 절대 그럴 수 없어. 자존심도 없나? 진나영은 이를 악물며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야. 진나영은 급하게 휴대전화를 되찾을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강정순의 약점을 잡아서 압박하면 되겠지. 진나영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여자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분명 있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때가 아니야. 혹시 이미 휴대전화를 열어봤다면? 그 파일을 들었다면? 진나영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안 돼. 이러다가는 아버님까지 위험해져. 결국 진나영은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일단 찾아가서 상황을 봐야겠어. 사과는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휴대전화를 돌려받아야 해. 진나영은 급히 외투를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길을 걸으며 진나영은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강정순이 그 파일을 이미 듣고 아버님께 대항할 증거로 쓰려고 하면 어쩌지? 그럼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돼버려. 진나영은 불안한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당집에 도착한 진나영은 깊은 숨을 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내부에서는 강정순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최대한 자연스러운 척 다가갔습니다. 어머, 여기 계셨네요. 강정순은 냉랭한 시선으로 진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뭐 하러 왔니? 도둑년이라고 몰아세우더니 이제 와서 무슨 일이야? 진나영은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좀 예민해서 그랬어요. 죄송하단 말은 못하지만 휴대전화가 필요해서요. 어디 있나요? 강정수는 비웃으며 답했습니다. 휴대전화? 너한테는 필요 없을 줄 알았는데. 새로 사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니? 진나영은 당황했지만 표정을 숨기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 중요한 자료가 있어서요. 빨리 돌려주세요. 강정수는 팔짱을 끼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중요한 자료라. 무슨 자료인데 그렇게 급해? 진나영은 눈빛을 피하며 답했습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남이 알 필요 없어요. 강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혹시 그 개인적인 게 무슨 비밀이라도 되니? 내가 보면 안 되는 그런 거? 진나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제발 장난 그만하시고 빨리 주세요. 강정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진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난? 너야말로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이제 와서 뭐라는 거니? 사과도 없이 뭘 바라는 거야? 진나영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휴대전화 돌려주세요. 강정수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휴대전화는 깨졌어. 진나영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깨졌다고요? 강정수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실수로 떨어뜨렸어. 술이 맡겼으니 나오면 줄게. 진나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파일은요? 혹시 보셨어요? 강정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파일? 무슨 파일 말이니? 진나영은 얼굴이 새파래져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강정수는 그런 진나영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뭔가 숨기고 있구나. 수리점에서 복구되면 진실을 알아낼 수 있겠어. 진나영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수리되면 바로 연락주세요. 꼭이요. 강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지. 진나영은 서둘러 마당집을 떠나며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이러다 모든 게 들통나겠어. 강정수는 진나영의 태도가 잊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뭔가 큰 잘못을 숨기려는 듯한 불안한 모습.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럴까? 혼잣말을 하며 강정수는 진나영의 눈빛을 곱씹었습니다. 단순히 휴대전화 하나 때문에 그렇게 초조해할 리가 없었습니다. 전엔 분명 뭔가 더 있어. 가슴속에서 밀려오는 불신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강정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갖 의혹으로 가득 찼고 결국 수리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며칠 전에 맡긴 휴대전화 있잖아요. 수리 중인 거요. 강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심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그 안에 중요한 파일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복사할 수 있나요? 수리점 직원은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예, 고객님. 휴대전화가 복구되면 파일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에 큰 파일은 없고 녹음 파일이 몇 개 있네요. 그걸 따로 복사해 드릴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정순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파일, 그게 바로 진나영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찾으려 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녹음 파일? 강정순은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복사해줘요. 내가 확인해 볼 거니까. 차가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분노와 호기심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강정순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파일에 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진나영이 그렇게 발악한 이유가. 강정순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꾹꾹 누르며 상상 속에서 그 파일을 재생해 보려 했습니다. 분명 한진태와 진나영이 저질렀던 무언가가 담겨 있을 것 같았습니다. 뭐든지 밝혀내겠어. 그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손끝에 땀이 맺혔습니다. 만약 그 녹음이 원장님과 관련된 거라면 진짜 큰일이 터질지도 몰라. 강정순은 불안과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까지 얽혀있는 일이라면 그 녹음이 결정적 증거가 될 거야. 강정순은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진나영, 네가 내게 한 짓을 똑똑히 기억해둬. 강정순의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끝까지 밝혀낼 거라고. 손에 든 전화기를 내려놓은 강정순은 방 안을 천천히 걸어 다니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원장님도 이 일을 알면 무사하지 못할 거야. 진나영, 네가 한진태랑 뭔가 꾸몄을 거라는 게 분명해. 강정순은 진나영이 결혼식장에서 보였던 뻔뻔한 태도를 떠올리며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뭐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챘어야 했는데. 자신을 도둑으로 몰고 간 진나영의 비웃는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네가 휴대전화를 그렇게 집착했던 이유가 다 있었겠지. 그 안에 있는 증거를 숨기려 했던 거겠지. 강정순은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곧 끝나겠지. 그 파일만 손에 들어오면 모든 게 드러날 거야.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 녹음 파일을 들으면 내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했습니다. 만약 파일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혹시 진나영이 다른 계획을 세워서 나를 더 괴롭히려는 건 아닐까? 강정순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니야, 진나영이 그렇게 초조해할 이유는 그 파일에 분명히 무언가가 담겨 있기 때문이야. 그게 뭔지 몰라도 반드시 찾아낼 거야. 잠시 후 수리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고객님, 맡기신 휴대전화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일도 복구했는데 특별한 건 없고 녹음 파일 몇 개만 있네요. 강정순은 수리된 진나영의 휴대전화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든 전화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안에 도대체 무슨 비밀이 담겨 있는 거지? 불안과 긴장 속에 강정순은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녹음 파일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진나영의 목소리가 녹음 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아버님, 이거 정말 확실한 거죠? 진나영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약간의 비웃음이 섞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강정순은 깜짝 놀라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뭐야? 진나영이 원장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곧이어 한진태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그때 현우를 찾았지만 일부러 모른 척했어. 어르신이 현우에게 재단을 물려주라고 했잖아. 그게 나한테는 너무 큰 위험이었어. 순간 강정순의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뭐라고? 현우를 일부러 외면했다고? 강정순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휴대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원장님이 현우를 일부러 외면한 거였어? 귀를 의심하며 녹음 내용을 확인하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진나영의 비웃는 듯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버님, 정말 그럴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머님이 알면 당신 끝장날 텐데. 진나영은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강정수는 두 눈을 크게 뜨며 깨달았습니다. 진나영이 원장님을 협박하고 있었던 거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인연이 이걸로 한진태를 협박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한 거였구나. 손에 힘이 들어가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한진태의 목소리는 한층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영아, 제발 이 파일은 절대 공개하지 마. 내가 너한테 해준 것만큼 너도 나를 좀 봐줘야 하지 않겠니? 진나영은 웃음을 터뜨리며 답했습니다. 그럼요, 아버님. 제가 아버님을 함부로 대하겠어요. 대신 제 말만 잘 들어주시면 이 녹음 파일은 평생 잠들어 있을 거예요. 강정수는 녹음 내용을 듣는 내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나영이 찾으려고 안달했던 파일이었구나. 원장님이 현우를 일부러 외면한 사실, 진나영이 그걸로 한진태를 협박한 거였어. 강정수는 두 손을 떨며 이어폰을 뺐습니다. 머릿속에는 그들이 저지른 악행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원장님과 진나영이 꾸민 짓이었다니. 강정수는 크게 숨을 몰아쉬며 다시 한번 녹음 내용을 되새겼습니다. 현우 아니, 우리를 그렇게 외면하고도 뻔뻔하게 살아왔던 거였구나. 강정순의 얼굴에는 분노와 경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진나영과 한진태, 두 사람이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해. 강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놔둘 수는 없어. 이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해. 강정수는 마음을 다잡고 김마리를 찾아갔습니다. 마당집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슴이 뛰고 손끝은 떨렸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을까? 이게 바로 이사장님이 그토록 기다리던 진실일 텐데. 가슴속에서 분노와 연민이 뒤섞여 솟구쳤습니다. 우리가 김마리의 아들 현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한진태와 진나영이 그를 이용해온 것. 이 모든 진실을 김마리가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김마리의 집에 도착한 강정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배를 누르는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김마리의 차분한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강정수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김마리는 언제나처럼 고상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뭔가 불안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중요한 얘기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김마리는 눈을 가늘게 뜨며 강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죠? 여전히 고요한 목소리였지만 김마리의 눈빛은 점차 날카로워졌습니다. 강정수는 주저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이걸 직접 들어보세요. 이어폰을 끼운 채 김마리에게 건넸습니다. 원장님과 진나영이 한 짓입니다. 현우 아니 우리에 대해 말입니다. 김마리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휴대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아버님, 정말 그때 현우를 일부러 외면한 거죠? 김마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진 한진태의 목소리는 김마리의 얼굴을 점점 더 굳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그때 현우를 찾았지만 일부러 모른 척했어. 어르신이 현우에게 재단을 물려주라고 했잖아. 그게 나한테는 너무 큰 위험이었어. 김마리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고요한 분노가 점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진태가 현우를 일부러 외면했다고? 강정수는 숨을 죽이며 김마리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김마리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진나영을 불러야겠어요. 김마리는 손을 떨며 휴대전화를 내려놓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직접 확인해야겠군요. 진나영을 여기로 부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진나영이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진나영은 여느 때처럼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김마리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급하게 부르셔서. 김마리는 냉정한 시선으로 진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말투로 물었습니다. 진나영, 너 진태 씨와 어떤 얘기를 나눴니? 현우에 대해서. 진나영은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일 전혀 없는데요. 진나영은 거짓말을 태연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아버님이랑 그런 얘기 나눈 적 없어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김마리의 눈빛은 변함없이 차가웠습니다. 정말 그렇니? 김마리는 휴대전화를 들어 올리며 진나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 이건 뭐니? 재생 버튼을 누르자마자 진나영의 목소리가 거실을 다시 채웠습니다. 아버님, 현우를 일부러 외면한 거죠. 진나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김마리는 휴대전화를 정지시키며 진나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제 뭐라고 변명할래? 진나영은 입을 벌렸다가 다물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댔습니다. 어머님, 그건 하지만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지자 진나영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강정수는 그런 진나영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는 끝난 거야. 내가 한 짓을 모두 들켰으니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김마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진나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진나영, 네가 진짜로 이런 짓을 한 거니? 진나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김마리의 차가운 눈빛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드러난 지금 진나영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진나영은 울부짖듯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다 현성 씨를 위해서 한 거예요.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진나영은 손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마리가 믿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현성이를 위해서? 김마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진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 한현성을 위한 짓이 현우를 외면하게 만들고 진태씨를 협박한 것이라는 거니? 김마리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깊고도 강했습니다. 진나영은 절박한 마음으로 두 손을 김마리 앞에 내밀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님은 항상 현우만 찾았잖아요. 현성씨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현우가 돌아오면 모든 게 빼앗길까봐 전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진나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마리는 진나영의 울부짖음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김마리의 눈에는 차가운 비판과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한현성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는 알겠지만 이건 아니었어. 김마리의 목소리가 한층 더 단호해졌습니다. 진나영,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네가 저지른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어. 진나영은 더욱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어머님, 제발 어머님이 한현성한테 관심을 조금만 더 주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한현성은 항상 어머님께 외면받았다고 생각했어요. 현우 그 이름만 듣기 싫었어요. 진나영은 몸을 떨며 더욱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미래를 위해서였어요. 우리 아기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김마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렇게 말해봤자 네가 한 행동을 정당화할 순 없어. 그럼 네가 그를 위해 지금까지 한 짓을 숨긴 채 살아가려고 했다는 거니? 김마리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김마리는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나영, 네가 진심으로 현성이를 생각했더라면 이런 방식은 택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너는 진태 씨와 짜고 이런 짓을 꾸미면서도 그걸 현성이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잖니. 김마리는 진나영에게 가까이 다가가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어. 현성이를 위해서였다고 말하지만 이건 오직 너를 위한 일이었어. 내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진나영은 울면서도 계속 김마리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발요.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김마리는 진나영을 차갑게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후로 현성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조종했는지 그동안 내가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야. 김마리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진나영, 이제 네가 이 집에서 할 일은 끝났어. 진나영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마리는 고개를 들어 진나영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이혼하고 나가.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자격은 없어.
김마리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내 손자로 태어날 아이만은 내 책임하에 키우겠지만 너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해. 진나영은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 떠날 수 없어요. 어떻게 저보고 그 사람을 떠나라는 거예요. 진나영은 두 손을 부여잡고 애원했지만 김마리는 더 이상 진나영의 눈물을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 내가 감당해. 김마리는 돌아서서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너 같은 사람을 내 곁에 둘 순 없어. 이 집에서 떠나. 진나영은 고통에 찬 얼굴로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마리의 냉정한 뒷모습은 이미 진나영에게 마지막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